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마지막입니다. 항암 치료할 때 운동을 많이 하면 더 빨리 암을 이겨낼 수 있다. 이건 어때요? 그래요? 그렇게 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암 치료할 때 피곤하시면 쉬는 게 낫지 그것을 쉬지 않고 운동하는 것이 도움은 안 되는데요. 네. 치료받는 도중에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운동하는 사람하고 누가 나으냐 운동하시는 분이 낫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어느 분은 내가 운동했더니 이렇게 건강해 라고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건강하니까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요. 네. 암이 재발해가지고 크게 되면은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내가 운동해서 건강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운동하시는 건 좋은데 생각을 바꿔가지고 운동을 더 하면 더 건강해질 거다라는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네. 폐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함께 하셨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이진수 원장님께서 전하는 폐암 예방 수칙 들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폐암 예방 수칙 1. 네. 금연. 금연. 역시나 2. 금연. 금연. 3. 금연. 네. 4. 금연입니다. 아, 역시 금연이 또 하나 더 붙인다면 담배 피는 친구하고 같이 얘기하지 말기. 이렇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 상대자가 담배 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특별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남성들한테 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얘기지만 네. 대부분이 남성이 여성보다 7년 일찍 돌아가십니다. 근데 담배 피는 남성은 담배 안 피는 남성보다 10년은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기를 원하시면 네. 담배 피는 남성을 배우자로 맞으시면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오래 해오하시길 바라면 담배 피는 남성과는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담배를 끊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담배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담배 필 만큼 피다가 85년도에 끊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장초가 어떤 건지 밤에 이제 담배 피러 담배 나가기도 하고 담배 사러 나가기도 하고 네. 재떨이에 있는 중에서 제일 긴 담배를 이제 피우고서 다시 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폐암 최고의 권위자는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생활 습관인데요. 네. 생활 습관인데 이제 무리한 거 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네. 담배 안 핀다는 것은 알려졌고 근데 네. 제가 폐암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담배 피면서는 자기 위안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고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어느 날 나도 죽을 수 있는 대상이고 나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제 철이 들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운동하는데 운동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맨손 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있으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네. 엘리베이터를 덜 타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금연을 강하게 권하고 계시겠어요? 예, 그러죠. 저희 암센터에서는 담배 피면 취직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폐를 위해서 얼마 만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인데 건강한 폐를 위해서는 폐가 쉬도록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고 검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신경을 쓰다 보면 불안해서. 예, 불안해서 네. 하는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하게 하는 요인을 없애면 돼요. 담배 안 피면 되는데 계속 그거 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폐를 얼마나 검사하느냐 하는데 폐 기능 검사라는 거 있어요. 네. 그게 호기를 얼마만큼 덜어낼 수 있고 자기가 해가지고 뭐 3리터, 4리터 하고 1분간에 얼마만큼 빨리 배설할 그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느냐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럼 혹시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느냐 하는데 1년마다 찍었더니 거기서 이상이 발견돼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실 필요 없다고 하고 혹시 담배 피시고 있든지 아니면 담배 핀 경력이 뭐 20년, 30년 되신 분, 네. 한 50쯤 되시면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설량 시트를 해가지고 안녕하신지 한번 물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폐암의 가장 강력한 적은 담배다. 다시 담배다.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 담배는 같아요.
그냥 길거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네. 불을 붙여서 입에다 무는 흡연. 네. 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 원장님은 세계적으로 폐암의 최고 권위자세요. 다 이루신 것 같은데 여전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실까요? 꿈이라기보다도 네.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좀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약 개발을 좀 해야 돼요. 네. 신약 개발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특효약을 하는 약이 하나 개발이 되는데 그 약값이 한 달에 18만 원이에요. 하루에 2알을 먹여야 되니까 36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약을 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신 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다 책임질 수 있느냐, 그것도 사회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약이 있어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이 더 큰데 이런 약을 우리가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서 팔 수 있으면 개발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사업 해가지고 세계를 이제 그 무역 상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약을 만들어 팔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국부 창출에 도움이 되고 우리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네.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암 환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4일 동안 폐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저희 많은 정보도 얻었고 무엇보다 폐암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희망도 얻었거든요.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4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4일 동안 하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많은 그 EBS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암은 가지고 사는 병이다. 치료할 수 있는 만성병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폐암 같은 게 조기에만 발견해 완치할 수 있는 만성병이고요. 네. 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 메시지를 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다음 더 좋은 약이 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더 희망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네.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가족 중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맞아요. 있으면 예. 좀 더 기다렸더라면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치료하면서 힘든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또 매일 하루가 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폐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이진수 원장님과 함께하는 폐암 마지막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한국인을 위협하는 5대 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